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도도티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불금 하루 시작하셨나요? 어제부터 스타리아의 사전 계약이 시작되었었죠. 그러면서 가격표도 함께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정말 많은 구독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런 스타리아의 첫날 사전 계약 대수가 무려 1만 1,003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카니발의 첫날 사전 계약 대수가 2만 3천 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절반 수준에 못 미치지만 이번 스타리아의 상품성으로 밀어볼 때는 뒤로 갈수록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도 무시 못하는 수치이죠. 한마디로 이제까지 독식을 하던 카니발도 이제 마음 놓고 지켜보기가 부담스러워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서 카니발과의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모양새이기도 하죠. 이게 한 가지 단점이라면 단점일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스타렉스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한 번에 털 수 없기에 아마도 실제 양산 차량에 출고되고 오너분들의 실사용 후기가 입소문을 타야지 카니발과 제대로 된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카니발과 스타리아의 두 차종 중 내가 선택을 한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차종에 대해 비교 리뷰해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패밀리카로서의 최상위 모델들인 스타리아 라운지와 카니발 7인승 리무진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카니발과 스타리아의 패밀리카로서 두 차종 사이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끝까지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스타렉스의 풀체인지 모델인 스타리아는 프리미엄 MPV로 이름을 내걸고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돌아왔죠. 투어레의 일반 모델인 9, 11인승과 벤 모델인 카고 3, 5인승, 그리고 고급 모델 라운지인 7, 9인승으로 존재합니다. 엔진 트림은 2.2 디젤과 3.5 LPG 두 개이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있고요. 아쉬운 점은 가솔린 모델이 없다라는 게 최대 단점일 듯 싶습니다. 외관만 봤을 때는 전기차로도 바로 생산해도 되게 만들었는데 디젤만 있다니 많이 아쉬운 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카니발과 대비의 장점은 벤 모델이 존재하며 카니발에는 없는 사륜이 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RMDPS가 카니발은 옵션으로 선택해야 하지만 엔트리 트림에는 기본으로 장착되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 카니발의 경우는 7인승 리무진과 9, 11인승이 존재하죠. 2.2 디젤, 3.5 가솔린 모델 2개이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이 됩니다. 아쉬운 점은 LPG 모델이 없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반면 카니발의 외관과 실내는 출시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이쁘고 고급스럽긴 합니다. 아빠들의 드림카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차량임에는 확실하죠. 스타리아의 혁신적인 외관과는 또 다른 매력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두 차종의 크기는 어떨까요? 우선 카니발의 전장은 5155mm, 전폭 1995mm, 전고 1740mm입니다. 스타리아의 전장은 5255mm로 100mm 정도 길고 전폭은 1995mm로 동일하며 전고는 1990mm로 250mm나 더 높습니다. 공도에서 마주한다면 확실한 크기 차이는 느껴질 듯 하네요. 특히 스타리아의 전고는 카니발 하이 리무진이 2045mm이니 55mm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상당히 높은데요. 스타리아의 하이 리무진이 있다면 주차장 진입에 제약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차종의 최상위 모델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스타리아의 고급 모델인 라운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라운지 모델의 9인승 기준 주요 사양 소개입니다. 라운지 7인승 인스퍼레이션도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양이기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변속부에 전자식 변속 버튼이 들어가며 지능형 안전기술의 경우 최신 현대자동차의 모델에서 볼 수 있었던 거의 모든 기능들이 기본으로 적용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드밴스드 후속 승객 알림의 기능이 눈에 띄네요.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은 탑승객의 편의성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하이테크 요소 등을 일반 모델 대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7인승 라운지는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기능을 추가해 보다 안락한 2열 탑승객의 승차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인스퍼레이션 트림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전하차 보조, 10.25인치 오픈형 클러스터, 나파 가죽 시트, 2열 열선 통풍 시트, 앰비언트 무드 램프,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서라운드 뷰 모니터, 현대 디지털키, 스마트 무선 충전, 후석 뷰 등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카니발 시그니처 역시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제공되며 앰비언트 라이트, 나파 가죽,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까지는 기본이지만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68만원 옵션가를,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기아 디지털키는 스마트 커넥트 옵션으로 94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타리아는 2열 열선과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카니발의 경우는 2열 통풍은 들어가지만 2열 열선 시트가 부재이죠.
스타리아 2.2 디젤의 7인승은 인스퍼레이션 가격이 4,135만 원입니다. 카니발 7인승의 노블레스의 경우는 2.2 디젤의 경우 3,942만 원, 시그니처의 경우 4,354만 원입니다. 얼핏 보면 최상위에서 219만 원 정도 카니발이 더 높은 것 같지만 실제 옵션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서라운드 뷰 모니터 68, 스마트 무선 충전, 기아 디지털 키 94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맞춘다면 381만 원 정도로 더 벌어지게 되네요. 거기다 2열 열선도 카니발은 없죠. 물론 진입 가격대로 봤을 때는 193만 원 저렴하게 카니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상위에 있어서는 스타리아가 유리해 보이고 진입 가격대로 봤을 때는 카니발이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같은 식구여서 그런지 가격대의 포지셔닝을 정말 절묘하게 사이에 넣어놨는데요. 그리고 카니발과의 차이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스타리아의 선택 품목입니다. H드랙 즉 사륜이 7인승 기준 200만원 추가로 선택이 가능한 점인데요. 카니발은 위장막 테스트 단계에서만 해도 사륜이 적용될 것 같았지만 결국 출시 때는 제외되어서 많은 아쉬움을 자아냈었죠. 또한 카니발의 경우는 안전사양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석 승객 알림이 63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선택해야 하지만 스타리아는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후석 승객 알림도 한 단계 발전한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이고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카니발과 스타리아 최상위 가격 차이가 381만원 차이에서 444만원으로 더욱더 벌어지게 됩니다. 끝으로 스타리아 라운지만의 외관의 경우는 차별화된 라디에이터 그릴, 범퍼, 투톤 아웃사이드 미러, 휠에 적용된 틴티드 크롬이 적용된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과 LED 조명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외선 차단 유리가 앞면인데 이건 카니발 7인승 리무진에도 없죠. 이중접합 차압 유리 윈드실드 1열 도어는 카니발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라운지 전용 실내 인테리어는 스웨이드 내장재가 헤드라이닝과 필라, 선바이즈에 적용되었는데요. 카니발 7인승 리무진에는 스웨이드 내장재가 없죠. 풀사이즈 센터 콘솔, 앰비언트 무드램프, 메탈 도어 스커프, 메탈 페달, 그리고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 휠,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등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카니발 7인승 리무진과 스타리아의 고급 모델인 라운지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둘 다 좋은 차량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신차가 가지는 메리트인 최신 편의사양 기술이나 추가 옵션들에 있어서는 기본기에 있어서 신차인 스타리아가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니발과 스타리아의 비교 분석 2부 시간으로 일반 모델인 9인승, 11인승에 대한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round